부활절인 9일, 한국교회는 주요 교단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부활절 연합예배와 함께 2년여의 작업 끝에 탄생한 성경의 벽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5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의 생생한 모습은 구티비의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활절을 앞둔 지난 성금요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부산 시민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9일 부활절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단 총회장들이 돌아가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한 데 이어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9일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국내 주요 교단이 참여해 한국교회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부활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활 신앙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절망 속에 빠진 우리 심령을 회복하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신뢰가 회복됩니다. 설교 후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돌아가며 국가와 이웃, 한국교회를 위해 참석자 대표로 특별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회장인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의 화합, 통일, 고통받는 이웃, 저출산 문제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단된 조개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고통받는 전 세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기후 문제와 특별히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사회가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날 모인 헌금은 저출산 대책위원회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 종료 후엔 한국교회 교단 공동에 2023년 부활절 선언문이 선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울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선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며 교계에선 기념 예배와 함께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함께 2년여간 제작해온 성경의 벽을 공개하며 제막식을 가졌는데요. 국내외 성도들이 찾는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 경기도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맞이한 첫 부활절을 기념하며 사단법인 하이패밀리는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가 드디어 코로나에서 탈출하면서 첫 부활절을 이렇게 연합예배로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 역사의 분기점 또는 변곡점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이패밀리에게 이번 부활절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하이패밀리는 이날 지난해부터 이어온 K-바이블 프로젝트 성경의 벽 완성을 기념하며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K-바이블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작과 후원에 참여한 이들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문화계를 대표할 새 작품이자 지역의 랜드마크 탄생에 많은 이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성경의 벽은 한국 기독교 문화의 정수라 생각합니다. 150만 자, 1753페이지의 성경이 한 페이지의 책으로 펼쳐지며 신성한 종교적 감성을 선가한 예술혼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의 벽은 총 길이 83m, 높이 최대 7.7m, 약 6,700장의 스테인레스 패널로 제작된 대형 설치미술 작품입니다. 각 패널마다 훈민정음 서체로 적힌 성경 구절이 새겨졌고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영어와 불어 등 총 15개 외국어 성경을 작품 감상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작품을 디자인한 전병삼 작가는 한눈에 펼쳐진 성경을 통해 관람객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작품 앞에 묻혀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찬찬히 생각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패밀리는 이날 제막식에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영문 성경을 공개했습니다. 성경은 윤보선 대통령의 공보수석을 지낸 고 장성철 씨의 아들 장범 장로가 기증해 성경의 벽 근처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또 소식이 전해지자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도 이날 하이패밀리를 방문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용한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한편 하이패밀리 송기론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성경의 벽이 찾아가는 선교가 아닌 찾아오는 선교의 모티브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의 영성을 세계에 나누는 진원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가 부활절을 맞아 전북 전주시 바울교회에서 진행된 부활절 연합예배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전주시 1,400개 교회와 20만 성도가 모여 뜨거웠던 예배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당 1, 2층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전주시 1,400여 교회와 20만 성도가 모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 모습입니다. 구티비는 뜨거운 예배 현장을 생중계하며 예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이날 연합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김동하 목사가 대표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릴 자녀의 행복을 믿고 모두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구티비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 대학청년연합이 손뼉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카메라 화면에 담았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과 전주시장, 시의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이날 예배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전주시 연합회 연합예배 드리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이국진 목사는 구티비 측에 90분 동안 이어진 예배를 생중계해줘서 고맙다며 호남 전북지역 본부 설립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혼합 전북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 기독교연합회와 전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연대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는데요.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또 한 번의 눈물과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분향소 앞에서 열린 위로 예배에는 유가족들과 통합 측 관계자, 시민 등 약 70명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순창 총회장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늘지고 슬픈 곳을 찾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자고 말했습니다. 천륜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천륜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있는 말로 위로할 수 없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하러 와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오여민 바이올리니스트가 추모의 의미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연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유가족협의회의 최경아 운영위원은 참사 161일째를 맞이했지만 지금도 매일 또 다른 모양의 슬픔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굳건히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이태원 참사 기독교인인 어머니들은 기도를 잃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태원에서 망연자실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총회는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며 회복을 돕기 위해 12구 참사 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사회선교위원회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한 쉼터도 지원해 왔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이순창 총회장은 참사 유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위로와 연대의 말을 건넸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발생 6개월째에 접어들며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희생된 가족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국교회의 섬김은 우리 사회가 항상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9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부활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엔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에는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나섰습니다. 유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이제라도 돌아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나라와 민족 등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신영 선교사 사진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일본 기타 큐슈시 모지구에는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와 제1조선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고쿠라교회 설립자 고 최창하 목사가 설립한 영생원이 있습니다. 1973년 설립된 이곳은 제1조선인 탄광희생자와 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에 끌려와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골이 안치된 곳입니다. 이곳의 유골은 신원이나 유가족이 불분명해 이름 없는 유골함이 다수입니다. 고쿠라교회 주문홍 목사는 영생원은 이제 생사를 초월한 화해와 희망의 장소로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치다 미국 땅에 묻힌 황기안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황기안 지사의 유해가 오늘 오후 대전 현충원으로 봉송돼 봉환식을 거행하며 유해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지사는 후손이 없어 무적자로 남아있었지만 보훈처가 최근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청서를 완료해 처음으로 봉환식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헌정식이 치러졌습니다.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기본계획을 10일 발표하고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방학 중에도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 운영 등을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19조 원 더 들어왔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부의 세입 예산과 실제 결산액 차이는 11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여윳돈으로 부채를 줄이기보다 지출을 늘렸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에 머물며 이번 범행을 꾸민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길모 씨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를 윗선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연루된 인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점과 협박전화 발신지가 중국인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동원해 피싱 사기를 벌인 신종 범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외교 안보리 관계자들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미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공유받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립국 스위스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의약품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관세 국경보호청 집계를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위스의 대러시아 의약품 수출 규모는 기존 14억 스위스 프랑 약 2조 375억 원에서 20억 스위스 프랑 약 2조 9,107억 원으로 42%가량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인 현지 시각 9일 타이완 해협에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SU-30 전투기와 H-6 폭격기 등 군용기 70대와 군함 1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이와 관련해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서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온라인 채팅방에서 함께 돌려봤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한 한 고객이 지난 7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고객 중 누구도 테슬라 직원에게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테슬라의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와 함께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비가 그친 후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1도, 광주와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국권회복 활동을 펼치다 미국 땅에 묻힌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에 안장됐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실존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황지사의 독립운동은 지금의 한국이 있게 한 큰 걸음이었습니다. 104년 전에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